반갑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저희 급등 시그널은 종목의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에 대한 신호들, 그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급등 시그널 채널 시청해 주셔서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급등 시그널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의 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먼저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누르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았다면 구독 버튼까지 누르시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월에 거래일 때 여러분들께 투자하실 만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번에 기존에 여러분들께 구독자 1000명 이벤트로 진행한다고 했던 이 로봇 산업에 대한 리포트 지금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고요. 앞으로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 시장에서 점점 사람을 대신해서 로봇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 흐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이슈와 거기에 따른 산업의 흐름,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관련주들까지 총 정리되어 있는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집, 총정리 리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리포트를 받으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아마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바로 오늘 영상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2차 전지 중에서 이 포스코홀딩스, 제가 이 포스코홀딩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언제, 어디에서, 어느 가격에서 잡으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한 번이라도 이 가격에 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쓸어 담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가격과 왜 포스코홀딩스를 어느 시점에서 잡아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 포스코홀딩스의 적정가는 이라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내용들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슈로 이 브리티시 볼트에 대한 파산으로 인해서 이 브리티시 볼트와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던 이 포스코 케미칼로 인해서 유럽 공약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유럽 공약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영업 실적이 나왔는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5조 원이 나오지 않으면서 전년 비해서 거의 50% 반토막이 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의 주가가 상당히 견고하게 버텨주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버텨줄 수 있을지, 어느 가격까지 버텨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중국에서 철강 주문이 밀려들면서 지금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상당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앞으로의 실적을 기대할 수 있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영향과 앞으로의 불황에도 끄떡이 없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투자는 계획대로 공격적으로 진행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 포스코홀딩스가 갖고 있는 재료와 미래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적정 가격까지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브리티시 볼트의 협력사 포스코 케미칼이죠. 그러니까 이 브리티시 볼트가 왜 파산을 했냐? 공장 건설을 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한 6조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6조를 전부 다 비용 자체를 모금을 하고 시작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비용을 전부 다 모금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그대로 진행을 해버렸습니다. 이 브리티시 볼트가요. 근데 시장이 갑자기 지난해부터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주요 기관들이 외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영국의 총리가 브리티시 볼트는 우리 영국 배터리의 희망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밀어줬던 기업인데 그 기업이 이번에 파산을 하는 거겠죠. 신규 공급 계약을 하면서 이 문제를 돌파해 보려고 했는데 신규 공급 계약 체결도 실패를 하면서 파산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이 포스코 그룹의 포스코 케미칼이 이 지난해 6월에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 브리티시 볼트와 MOU를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브리티시 볼트를 이용해서 유럽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유럽 공략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고객들이 국내 기업의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이 고객사를 다변화해 보겠다는 전략을 통해서 이 화유 코발트, 그러니까 중국에도 한번 진행하고 GM, 미국도 하고 모로 배터리, 노르웨이도 같이 진행하면서 네 번째 해외 파트너로 브리티시 볼트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신 진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신호가 뜬 거다. 즉 이제 앞으로 유럽 진출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포스코 케미칼의 유럽에 빨간불이 들어왔냐? 아직은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당시 체결한 MOU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브리티시 볼트가 새 주인을 찾는다면은 포스코 케미칼이 구상한 유럽 공략 구상을 유지를 그대로 할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브리티시 볼트가 새 주인 후보가 전혀 없습니다. 살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일단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30년도부터 신규 내연차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겠다. 지금 2023년이기 때문에 7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신규 배터리 업체가 생산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전동화 전략의 핵심인 배터리 상당수를 지금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상이죠. 비상이 맞습니다. 근데 왜 포스코 케미칼이 유럽 진출에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냐? 이 브리티시 볼트가 사실 일단은 포스코 케미칼과 계약을 하긴 했는데 확보한 고객사가 상당히 소수고요. 그마저도 자국 내 완성차 업체입니다. 영국 내 완성차 업체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 이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을 크게 갖고 있는 기업들이 아니거든요. 즉 국내나 해외의 완성차 업체들이 영국에 진출을 하면은 포스코 케미칼은 그냥 그 기업에 맞춰서 다시 수출을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유럽 진출에 대한 계획은 크게 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밀어주던 기업일 때 브리티시 볼트가 매력적이었던 거지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영국의 대체자가 없는 현 시점에서는 어느 기업이든 영국에 배터리를 수출을 공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포스코 케미칼이 갖고 있는 이 포스코 그룹이 갖고 있는 악재는 사실상 없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포스코 그룹은 그게 아니더라도 악재가 하나 더 있지 않냐?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지 않았냐? 맞아요.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지난해 영업이익이 5조가 나오면서 4조 9천억이 나오면서 전년 대비해서 46.7%가 떨어졌습니다. 이 비용은 생산 중단에 대한 비용과 일회성 비용, 그러니까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총 한 1조 3천억 정도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발적인 악재였던 만큼 일단 악재는 해소됐습니다. 물론 또다시 뭐 흰남노 같은 침수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뭐 매 분기마다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일회성, 단발성 악재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해소가 되었고 4분기에 철강 산업의 수요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제품 가격도 하락하고 침수 피해까지 차질을 더해서 4분기 기준에서는 4천억 정도의 영업 손실이 난 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연속적인 악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시가총액 순위가 8위에서 6위로 올라갑니다. 두 단계 상승을 했고요. 지난해 코스피가 25%가 빠졌는데 포스코 그룹의 시가총액은 3조 가량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포스코 그룹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먼저 보셔야 되는데 일단 중국발 호재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철강 주문이 밀려들고 있고요. 포항제철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5일 만에 정상 가동이 진행이 됩니다. 4달 만에 모든 피해 복구가 됐고요. 이제부터는 정상 가동이 진행이 됩니다. 철강업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손이 중국이에요. 중국의 건설 사업의 수요가 철강의 수출의 40%를 차지하는데 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에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업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대규모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철강 사업에 대해서는 부활의 신호탄을 날린 게 아닌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산 철광석에 대한 가격이 지난해 10월 기준에서 톤당 82달러였는데 최저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13일 기준에서는 121.6달러로 6개월 만에 톤당 120달러를 돌파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리오프닝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중국의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더해지면서 철강의 수요가 증가하고요. 철강 주문이 밀려드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철강 사업에 대한 매출이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포스코 홀딩스는 앞으로의 실적을 기대해봐도 충분합니다. 자, 근데 실적만 좋다고 사람들이 시장에서 너는 주도주가 될 거다라고 판단하나요? 그렇진 않죠. 근데 왜 주도주로 뽑힐까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이 뽑은 2023년 주도주 15선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당연히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죠.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상승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가 될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하나솔루션,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국가 전략 기술로 뽑히는 반도체나 제약이나 아니면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게 맞지만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배터리 산업에 있는 종목군들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도 포스코홀딩스가 더 2023년에 주도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국내 배터리 3사보다도 더 주도주로 뽑히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일단 산업에 성장성이 한계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에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전지 시장, 배터리 시장에 뛰어들었죠. 이 배터리 시장에 대한 규모가 사실 지금 철강에 대한 매출에 비해서는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게까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전 세계 글로벌 시총 1위인 애플을 기준으로 그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신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 매출이 2005년도 21조에서 2022년 500조로 증가를 합니다. 2005년에서 2022년도까지 엄청나게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초반에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던 이 애플이 2021년도 들어서는 뭐 다양한 주변 기기에 대한 판매나 뭐 에어팟, 맥북, 아이패드, 뭐 에어팟 맥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런 거에 대한 판매에 힘입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2021년도 넘어갈 때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긴 했지만 사실 성장 동력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2015년도 2,338억 달러에서 2019년도까지 매출액이 2,676억 달러로 사실 성장 자체는 10%채 안 했어요. 매년 매출이 성장을 안 한다는 건 뭐예요? 산업의 캐파가 정해져 있고 그 캐파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즉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성장 동력이 필요한 만큼 애플이 애플카 진출에 큰 진출을 선언하면서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전, 15년도부터 뭐 타이탄 프로젝트 해가지고 애플카를 기존부터 만들겠다 팀을 꾸려서 진행을 했었죠. 즉 지금 당장 지금 우리가 매출을 늘려야 되는데 뭘로 늘릴까 생각해서 진행한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10년, 15년씩 준비한 산업에 대해서 이제 뛰어든 겁니다. 애플이 가장 잘하는 게 카메라, IT, 소프트웨어죠. 그 강점을 살려서 자동차도 만들겠다라는 그 생각 자체를 지금 당장 한 게 아니라 10년 전, 15년 전부터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불황에도 끄떡없는 포스코홀딩스 배터리 사업 투자는 계획대로. 왜 그럴까요? 2010년도부터 준비한 겁니다. 지금 당장 한 게 아니라 지금 2023년이죠. 13년 전부터 리튬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염수와 광석 모두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양극재나 음극재 사업뿐만 아니라 뭐 호주, 아르헨티나, 뭐 광산, 염호를 확보해서 리튬, 니켈, 흑연 이 배터리의 원료 사업이 되는 모든 다양한 산업에다가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의 영역을 증가시켜 놨습니다. 거기다가 2012년도에
양극재 회사인 포스코 ESM을 출범을 해서 사실 첫 해 매출이 엄청 적었죠. 12억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얘네가 이거를 왜 지속해서 지금은 양극재 사업만 매출이 1조를 넘길 수 있었을까요? 당장 트렌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한 만큼 성과가 이제부터 나오고 있다. 이제부터는 성과를 내면서 지금까지 씨를 뿌렸던 거에 대한 열매를 맺으면서 딸 때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미 밸류 체인을 전부 다 형성을 해놨습니다. 성공을 위한 요소가 전부 다 갖춰졌어요. 오랜 기간 준비를 해온 만큼 밸류 체인이 완벽하게 형성이 됐고요. 시장이 성장하는 속도에 대해서 무리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시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맞춰서 함께 성장하면서 전혀 무리 없는 내실을 이미 다져놨습니다. 리튬 확보했죠. 니켈 흑연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리사이클링 준비가 됐고요. 양극재와 음극재 횡산도 가능하며 거기에 따라서 전기차용, 에너지 전용 장치인 ESS용, IT 기기용을 전부 다 만들 수 있는 총괄적인 밸류체인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대다수의 기업들이 뭐 완성차 업체든 배터리 업체든 이 앞에 있는 리튬을 확보하겠다, 니켈을 확보하겠다, 흑연을 확보하겠다, 음극재, 양극재를 확보하겠다 여러 가지 대한 사업에 대해서 달려들거든요. 그렇게 달려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업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업스트림이 뭐냐? 쉽게 말해서 이 업스트림은 앞에 있는 뭐 리튬, 니켈 같은 거고 미드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음극재, 배터리 필과 같은 겁니다. 다음 스트림은 쉽게 말해서 완성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밸류 체인별 매출 상위 4개사에 대한 평균 영업이익률만 본다 하더라도 업스트림, 이 리튬이나 니켈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어때요? 40%에 육박하죠. 양극재나 음극재는 10%에서 15% 정도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8.5%입니다. 즉 전기차에서 매출이 100억이 나오고 업스트림, 리튬이나 니켈 사업에서 매출이 100억이 나오면은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35%에서 40%가 남는 거고요. 35억에서 40억이겠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8억 5천이 남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다운스트림이나 미드스트림에 있는 기업들은 업스트림으로 달려들겠죠. 업스트림은 고수익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원가의 40%를 배터리가 차지하고요. 배터리 셀의 원가의 55%는 양극재와 음극재가 차지하는 이 구조상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이 업스트림으로 확장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업스트림 사업의 선두주자가 바로 포스코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포스코를 사야 되는 이유, 포스코를 지금 봐야 되는 이유, 이런 식으로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기업이 포스코밖에 없기 때문에 포스코를 사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언제 사야 되냐, 어느 가격에서 사야 되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일단은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금리가 내려갈 때입니다. 아니, 금리가 내려갈 땐 거를 누가 모르냐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징조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 바로 지금이 그 시기입니다. 연준의 2인자 인플레 완화 징후가 있지만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해야 된다. 인플레이션 완화 징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입장을 연준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적어도 5%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생산자 물가가 둔화되거나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커지는 지금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포지션을 한 번에 바꿔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지금 연준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린다, 내리진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되냐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미 한번 그랬어요. 이미 그러한 모습을 파월이 보여줬습니다. 지난 2021년도 파월이 갑자기 매로 변했습니다. 급하게 유턴했죠.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라고 앵무새처럼 말하던 파월이 연임이 확정되자마자 바로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지금까지의 실수를 인정하고 확실히 인플레이션부터 잡겠다라는 뜻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금리 인상을 수차례를 진행을 하면서 2022년도 증시를 하락을 유도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뿐만 아니라 생산자 지수 물가까지 떨어지는 이 시점에서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금리가 4.5% 정도 되잖아요. 미국 기준금리가 4.5%인데 만약에 금리를 올해 2월 초에 뭐 베이비 스텝을 올리고 그 다음에서 베이비 스텝을 또 한 번 해서 기준금리가 5%라고 한다고 했을 때 다가오는 4월이면은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를 5%대를 예상을 하고요. 6월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4%대를 예상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인데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금리가 높으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로 금리를 인하하는 포지션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역전되는 시점, 즉 4월과 6월 시점이 여러분들이 포스코 케미칼을 주목하셨다가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같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과 상관없이 상당히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10월 달과 11월 달에 이미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9월 달에 흰남노로 인해서 20만 원 초반대까지 빠졌던 종목이 거래 대금이 붙으면서 주가의 상승을 유도했고요. 실질적으로 11월 초부터 거래 대금이 2천억씩 넘게 들어오면서 주가를 상방으로 밀어 올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추세를 상방으로 돌리는 데 성공을 했다는 뜻이겠죠. 즉 본격적으로 이 종목을 상방으로 돌렸던 돈이 들어왔던 시점인 이 기준이 보이시는 한 25만 원대에서 27만 원 사이는 여러분들께서 가격이 내려온다고 하셨을 때 쓸어서 담아서 모으셔야 되는 구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며 이 가격까지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역전되는 시기, 금리가 소비자 물가를 역전되는 시기인 5월달, 6월달부터는 여러분들이 해당 종목이 주가의 위치가 현재와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조금씩은 모아가셔야 되는 구간의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2023년에 가장 기대되는 종목군 중에 하나가 포스코 그룹에 관련된 종목군들이죠.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홀딩스 이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도 같은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관련된 기업을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특정 가격대 뭐 27만 원 정도 이하에서 혹은 다가오는 금리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역전되는 시점을 잘 노리셔서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알겠는데 로봇 섹터에 대한 거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로봇 섹터에 대한 산업 리포트를 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로봇 섹터에 대한 리포트는 제가 여러분들께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로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다운받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다들 핸드폰에 이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텐데 여기 검색창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설치 버튼이 나오죠. 이 설치 버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거 돈 드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100% 무료고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거를 설치하면은 또 개인정보 입력하고 개인정보 유출되면 어떡하냐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는 개인정보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개인정보가 하나도 필요 없고요. 전화번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셔서 이용만 하시면 됩니다. 설치해서 들어오셔서 이용만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설치하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유사한 이름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급등 시그널 들어가시면 안 되고 무슨 시그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 아니면은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게 됐을 때 뭐 광고 전화가 올 수도 있고 그런 거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하지 마시고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확인하고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이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보시면 가장 위에 급등 추천주라고 있습니다. 급등 추천주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구독자 1000명 기념 상반기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제가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하반기 밑으로 쭉 내리면은 로봇 섹터 총정리 PDF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놨고요. 이 다운로드도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그냥 다운받으셔서 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아니 근데 로봇 섹터에 대한 내용들도 좋지만 여기 어플 이용은 또 돈 드는 거냐? 돈 드는 거 전혀 없고요.
급등 추천주 제가 매일매일 직접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종목군들, 다음날 공략하기 좋은 종목군들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전 급등 뉴스 같은 경우에는 8시 50분 이전에 그날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핵심 뉴스와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 핵심 뉴스와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정리해서 업로드를 해드립니다. 즉 내가 장 시작 전에 오늘 무슨 이슈가 있나 고민이 되신다면 그냥 들어오셔서 장전 급등 뉴스 하나 보시면은 오늘의 핵심 뉴스 뚝뚝뚝, 관련주 툭툭툭 전부 다 적혀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오늘의 시장 이슈를 전부 다 체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급등주 완벽 분석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올라간 종목이 왜 올라갔지 하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종목군들이 왜 올라가는지, 올라간 종목은 무슨 재료를 갖고 있는지 완벽하게 정리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급등 추천주랑 장전 급등 뉴스랑 급등 뉴스랑 급등주 완벽 분석 전부 다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리포트도 그렇고 모든 어플 이용은 무료고요. 평생 무료입니다. 나중에 되더라도 과금 전혀 없고요. 돈 들어갈 일 1도 없습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마음 놓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 종목군들, 뉴스들, 내용들 전부 다 확인하셔서 모든 분들께서 성공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바라는 거 많이 없습니다. 영상 봤으면은 잘 봤다. 그리고 영상 내용 잘 들으셨으면 잘 들었다. 구독 아직 안 했으면 구독 버튼을 영상 보고 나는 잘 봤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도움이 됐다, 난 또 다음 영상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응원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만 여러분들 잠깐만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설 연휴 이후에 여러분들 남은 1월 주식시장에서 다들 큰돈 버시고요. 저는 내일 더 새롭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들 남은 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